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 친구가, 이제, 하락이 이제 언제쯤 끝나냐, 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이 하락이 대체 언제 끝나냐. 예. 특히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그리고 이제 밑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았다가 내가 또 밀려갖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기가 무섭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비유, 이제 어떤 측면을 보냐면요. 그 화폐 가치, 이 화폐 가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2019년도, 그다음에 현재 같은 100만 원이 있다. 이 화폐 가치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 150만 원 혹은 170만 원 그 정도가 2018년도, 19년도 그 당시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거는 뭐 팬데믹 많이 풀리고 뭐 실적이 좋고 뭐 좋아 뭐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너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장사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 가격이 올라서 붕어빵 1,000원, 3개 1,000원, 1,000원에 3개 팔던 거를 이렇게 올려갖고, 3개에 4,000원씩 파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안 되죠. 그건 좀, 사정은 알겠지만, 그건 좀 너무했잖아요. 너무 나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는 좀 사볼만 하겠다. 예. 이게 뭐냐면,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이제 싼 맛이 드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좀 사볼만 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만큼만 내려와도 현재 화폐 가치로 비해서 봤을 때는 사볼 만한 가격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딱 여기서 멈출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거릴지 확률은 약간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거릴 확률이 크죠. 근데 또 이렇게 반등할 확률도 좀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분할 매수 이 피벗 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 매도 한 번에 다 했다가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고점에다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이 이제 이런 분할 매수를 왜냐면 이제 이게 바로 급등한다고 봤을 때는 몰빵은 쳐야겠지만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조금 사볼 만한 가격이 이제 왔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그 하락세도 좀 약화가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가격이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조금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가치가 있는 경우, 가치가 확실한 경우.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회사들은 올라갔다가 눌리다가 이전 여기 가격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가치가 확실한 회사들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 것보다도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내려가는 것이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물가와 많이 이제 화폐 가치와 물가인데요.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파르게 올라서 놀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높아진 물가를 계속 이제 한 달, 두 달 계속 지내다 보면은 어느새 이 물가에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가격이 뭐 좀 비싸다 싸다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격이 유지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좀 잡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 환경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올라가도 될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급변 상황이 발생되면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당시가 왜 이 좋은 기회였냐면 일시적인 하락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급변 사태가 발생됐죠. 팬데믹 머니가 딱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 지원금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됐죠. 그런 신속한 돈의 집행을 보면서 급변 사태라고 본 거죠. 와, 돈이 풀린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뭔가 그런 돈이 풀린다. 뭐 이런 급변 사태가 어떤 가해지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확률은 좀 낮죠. 그런 게 없다면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이런 기간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화폐 가치와 우리가 물가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전 2018, 2019년도의 가격 이하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 테슬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경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실이 있기 때문에, 빈 깡통이 아니기 때문에 원 지점 이하로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요 정도 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분할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한 여기서 3, 4개월 정도라고 좀 짧으면 3, 4개월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내년 한 4월 1분기 실적 있죠. 이제 4월 좀 지나서 한 5, 6월 정도, 여름 정도까지는 조금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좀 바닥이 좀 이제 잡히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와 이제 물가의 익숙함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가격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